논란 끝에 2회 만에 종결되었던 SBS 판타지 사극 조선 구마사를 기억하시나요? 얼핏 보면 과도한 역사 왜곡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반발, 그리고 그에 따른 파장이라고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발짝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이슈는 글로벌 컨텐츠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숙제를 보여줍니다. 현재 컨텐츠 업계는 생존을 위해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은 물론 가까이에는 중국과 일본의 자본들이 오가며 글로벌 협업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적 원조 논쟁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이런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죠. 즉 글로벌 컨텐츠 시대 로컬 문화의 고유성은 막강한 경쟁력이 되지만 동시에 인접국들과의 갈등 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캔슬 컬처 현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슬 컬처란 공인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반대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표면화하고 그들의 지지를 가시적으로 철회, 즉 취소하는 온라인 문화 현상을 뜻하는데요. 본래 해외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한 공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이돌 멤버들의 학교 폭력 사태가 드러나자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팬덤들이 등장하고 광고주들 역시 이들을 광고에서 빠르게 삭제한 케이스, 그리고 조선구마사를 역사 왜곡을 이유로 시청자들이 편성 취소시킨 이번 사건이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용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판결이 대중적인 낙인 효과를 갖게 됐고 이로 인한 대중적 인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캔슬 컬처는 미디어의 일방적 수용자로만 여겨졌던 시민들의 의견이 가시화되고 이를 통해 당사자와 해당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인종, 젠더, 지역, 계층과 같이 차별 요소가 확실하지만 그 당사자의 발언권이 가시화되지 않거나 무력화되기 쉬운 환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캔슬 컬처는 낙인 효과의 위험성을 갖습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은 한 가지 이슈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문제의 원인이 된 발언이나 행동 그 자체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당사자에 대한 비난에 경도되는 문제도 있죠. 이것이 지속된다면 혹은 문제의 가해와 피해의 구도 자체가 모호하거나 아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온라인 마녀 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캔슬 컬처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통의 방식이자 참여 문화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날의 검으로서의 그 성격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 의혹으로 시작됐던 문제 제기가 누군가의 가능성을 무분별하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캔슬 컬처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